직전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릴라이릴리가 미국장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GLP-1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안구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여타 그 관련된 제약 의약품들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차트의 흐름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이틀간의 움직임이에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 화요일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바닥 라인을 좀 지키고 있긴 하거든요. 혹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해 드렸었던 손절가 라인의 이탈 부분은 급하게 빠진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터치하는 자리는 상관없지만 급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우선 피하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오늘 자리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돌리기 시작한다면은 한 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이 맞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AS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되돌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KBG,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자리하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는 여전히 주도주가 좀 흐릿하고 테마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등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특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해리스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고체 관련된 종목 하나와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냥 증자 이슈가 좀 있었는데 KBG 같은 경우가 이게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대감으로 어제 좀 급반등이 나왔어요. 좀 후발주자로 움직였는데 시간으로도 상한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차트 상황을 보더라도 움직임이 좀 없다가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가격적으로 7,000원대 후반 자리가 열려 있거든요. 7,500원부터 시작인데요. 공간적인 여유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 자체가 조금은 이슈가 소멸이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좀 한바탕 크게 몇 차례 움직였었고, 오늘은 또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그간에 죽어있던 모습에서 돌려세우는 모습이라 여타 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슈 자체는 오늘은 다 이쪽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 최근 차트 보시면요, 별 재미없었습니다. 그렇죠? 7월 말부터 상승 주다가 빠졌었고요.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8월 13일부터 내리막길을 어제까지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었다가 이제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뭔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확실시 되니까 그제서야 시간으로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나 아마도 이제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시장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의 저항 자리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221선 정도 근처에서 깨지지 않고 지금 윗골이 달면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보자면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오성 첨단 소재 보자면 3분봉 볼 건데요. 오전 내내 힘들다가 오후 2시부터 해서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서 3분봉 라인으로도 241선 라인에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굉장히 좀 이쁜 차트에 해당하거든요. 거기에 일봉까지 21선 깨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건 꼭 누군가가 관리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보시면 8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지지했던 라인이 있어요. 이 자리가 약 2,4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8월 5일은 시장이 원체 빠져가지고 좀 밀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밑꼬리 잡아줬거든요. 이거 확실히 오늘 올라갈 겁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가능성 10% 이상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2,800원대 이상을 간다거나 3,000원대까지의 슈팅 흐름이 장 막판까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위로 더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차트 보시면요. 빨간색 라인, 20일선입니다. 20일선 깨지 않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해당했던 라인들, 이 라인들인데요.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데, 여기 양봉 자리들, 여기 마찬가지죠. 이 자리 저항선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 다시 역시나 조금만 올려 세운다면 다시 짧게나마 이 최고점이었었던 6,000원대 이상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차트 더 당겨보자면은, 자, 저 위에 열려있긴 해요. 근데 매물벽상으로 좀 6,000원대 위부터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주고 간다면 역시나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역시나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이 종목 많은 비중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오늘 이쪽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짧게 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로는 전고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증자와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주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붙은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5월부터 해서 최근에 계속 좀 밀렸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차트 되돌림이 나오는데, 고점 라인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이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시그널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 근처 흐름이 가긴 했는데요. 확실한 것은 첫 돌파 시그널이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고 거래량도 좀 붙었다는 거.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갈 경우 하루 만에 멈추진 않고요. 이틀 정도의 최소한의 움직임 자체가 나왔던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상황으로는 추세상으로도 크게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모습이고 저항 자리에서의 싸움이 나오긴 했지만서도 상한가에 잠겼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제 이제 그 XR이나 AR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이슈가 좀 돌긴 했지만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은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면 안 되지만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한번 추세적인 돌파 흐름이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SP 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더 볼 건데 SP 소프트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KT의 소버린 AI 개발 소식이 이전에 있긴 했습니다. 이슈가 이미 터졌었는데 반응 자체는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XR, AR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애플 쪽도 한 번 더 진전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차트 상황 보시면 끝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입니다. 전체 차트에서 보시면요. 이게 2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완전 되돌림 반등이거든요. 보시면 완전 큰 쌍바닥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번 터졌다는 거. 차트 열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저점 자리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 한 번 더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가격적으로는 14,000원부터 해서 15,000원까지는 열려 있겠죠. 1차적으로는 바로 전에 횡보했었던 자리인 12,000원대 한 중반 정도 자리가 눈에 띄긴 하지만 이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SP소프트는 어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지만 거래가 좀 이제 간만에 좀 붙은 모습이고 그리고 차트 추이상으로도 1차적으로는 12,000원 중반대 자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수급이 달라붙어준다면 15,000원 정도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나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차트에 굉장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B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1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급 싸움을 잘 이끌어내면서 잘 버텨준다면 그 다음 자리는 14,000원, 15,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신규적인 접근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침에 오늘 튀어 올라가다가 분명히 약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급하게 많은 비중을 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 요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조금 굉장히 좀 핫해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어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역시나 상한가 흐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수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제 꽤나 큰 양봉 그림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수 화학 같은 경우도 큰 추세에서는 큰 바닥 확인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확인했다고 할까요? 차트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수화학입니다. 어차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큰 바닥의 이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 자리예요. 완전 큰 바닥, 2020년 바닥부터 해서 21년도 때, 22년도 때 바닥 자리 체크하면서 갔고 이 추세 하단 자리 이탈하는 자리는 항상 그렇지만은 매수하고 모아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깨졌다가 7월달 장 안 좋았었잖아요. 깼다가 되돌리고 크게 가는 모습.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완전 깨끗하게 돌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라인상으로 봤을 때 추세 이탈 자리는 크게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박스권 자리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나왔었던 이 자리. 이 자리가 출발 자리가요. 한 12,300~400원대, 500원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난하게 10%의 상승은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힘겨루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낸다면 더 갈 거고 다시 넘어가서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분할 이후로 꽤나 오랜만에 다시 나와요. 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보면은 상장 첫날 큰 흐름도 있긴 하지만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역시나 상장 첫날부터 해서 대형 추세로는 약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바닥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의 추세는 따라갈 건데 이게 전고점 자리 보시면 8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 자리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전고점 자리인 6만 원대 자리까지는 우선 차트가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이겨낸다면은 또 어디로 갑니까? 저기 8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1차로는 6만 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6만 원대부터의 약간의 힘겨루기, 수급적인 매물 부담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선 분위기상 나쁠 건 없다. 바닥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수화학 쪽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자면은 눈에 띄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꽤나 진전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바닥에서 봤을 때 SP소프트 같은 경우가 정말 끝바닥에서 되돌림이 나오니까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체크해볼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쪽도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폴라리스 AI랑 SP소프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제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장 안에서의 추가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주가에 뉴스가 좀 녹아들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장 안에서 만약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유한양행이 이슈가 터졌죠.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근데 주가 상황 보시면 상당히 고점이긴 해요.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큰 폭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보시면 좋은 게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은 맞는데 조정 흐름은 거치면서 갈 거예요. 하나 분명히 보셔야 되게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유한양의 수급 보세요. 저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 외인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도 관점이거든요.
이 외인과 기관들의 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조금 매수로 전향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다 개인들의 힘겨루기 싸움일 거고 8월 16일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죠. 그나마 8월 16일이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잡았던 하루예요. 이날 하루, 딱 하루입니다.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나와줬고 외인 기관이 잡아준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는 아니거든요. 네,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인과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돌려세우면서 만약에 우선 홀딩이긴 한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핵심일 거예요. 10만 원 끝자리, 그러니까 10만 원 바로 안쪽 자리일까요? 9만 원대 후반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과연 어떻게 깔끔하게 돌파할 거냐? 가격적으로는 9만 8천 원짜리가 돌파하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7월 24일 날 79,800원까지 나왔다 못 갔는데 9만 8천 원짜리나 9만 9천 원 정도 자리에서의 종가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차트의 큰 그림 보세요. 잘 가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맞고 크게 떨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네. 급등 이후에 떨어지거든요. 이 종목 지금 우선 큰 하락 나오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해서 9만 8천 원대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 개인들은 우선은 매수 자리는 아니다. 혹시라도 매수하신다면 이 종목은 한 8만 원대 후반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잘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또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한다면 8만 원 후반대가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 유입됐던 쪽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건설주도 오랜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한다라고 하고 댐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봤을 때 러우 재건 이슈도 있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일단 시총이 좀 워낙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안도 있고 PF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해서 또 증자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 보면 좋을까요? 네, 건설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좀 가장 좀 핫한 종목이라고 할까? GS건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굉장히 좀 핫하죠. 바닥에서 돌리는 포인트. 일전에도 GS건설은 굉장히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바로 여기 라인이다. 여기. 2만 원대의 재돌파 여부가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전에 이제 보시면 2023년도죠. 순살자이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지켜야 될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 전의 자리에 확대해 볼게요. 이게 2023년도 때 주가인데 바닥자리 차트가 돼요.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차트가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요. 여기 자리가 저항선이 되면서 안착하거나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차트를 당겨보니까 보시면 최근의 추세 어떤가요? 돌리면서 그 가격대를 어제 가볍게 돌파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쭉 급등 나오다가 빠졌다가 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선 뭐 건설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바꿔보자면 나름 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건설 쪽 상황 자체는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상황밖에 없다. 이거는 맞아요. 분명해요. 그 중심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댐 건설 이슈 맞춰가지고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 이슈 맞춰가지고 삼성 쪽이나 현대 쪽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 추세에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가 조금 시끄럽긴 해요.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니까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핵 쏠 거야 이래버립니다. 그렇죠? 가만 안 둘 거야. 핵 준비할 거야. 핵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 테마가 좀 주목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큰 하락 추세에서의 되돌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대건설 어디 안 갈 겁니다. 이런 것도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건설주들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걱정하실 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내려갈 일보다는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봐도 GS건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두 번 해드렸거든요. 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다시 상담 문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정오에 1100원대 상담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댐 얘기 좀 드려볼까요? 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기후 대응 댐 추진단을 구성을 했죠. 이거 하나예요. 이화공영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된다면은 시멘트 쪽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에 이제 이슈가 크게 될 건 아니고요. 하나 보셔야 될 게 단기적인 포인트예요. 자, 이화공영 차트를 보더라도요.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최근의 흐름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지만 이 바닥 포인트 있죠. 3,500원대 자리. 여기가 핵심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차트 보실 때 중간에 보셔야 될 게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12월 자리에 고점 돌파하려다가 떨어진 자리. 그리고 2023년 3월 자리에 바닥 지지 라인들. 1월의 지지 라인. 이 라인들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라인에 돌파하면서 가는 여기. 이 자리가 항상 그래요.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가 힘겨루기 자리예요.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화공영은 댐 이슈를 통해서 한번 레벨업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댐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기후대응 댐 주민 설명회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그 안에서도 또 이화공영 또 주목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제시해준 라인까지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 조금 유한양행 쪽으로 한 번 더 지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유한양행, 오늘 지금 렉나자로 인해서 이슈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오스코텍 함께 무조건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함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이 진행될까요? 네,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둘 다 이제 FDA 승인 이슈를 가지고서 상당히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있죠. 어떻게 될 거냐? FDA가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승인을 낼 거냐? 네, 조금 이래저래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오스코텍 차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차트도 그렇고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 드리지만 이게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HLB 요날 급락 나왔을 때 이게 승인 안 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요. FDA 승인이 나도 떨어지고요. 안 나면 이렇게 점화로 가요. HLB가 점화 2번 맞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이슈 떨어지고 나면은 이슈 소멸이에요. 왜 항상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선은 전고점의 돌파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역시나 고점에서의 돌파 여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어제 윗골이 달리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은 꽤나 긍정적이고 장 막판에 돌리는 게 굉장히 이쁜 차트예요. 이거는 맞지만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신규 접근은 저는 무조건 반대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현 상황으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그냥 이거는 신규 접근은 무조건 지켜보시는 거다.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단기 급등이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상황을 보시다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려치지 못하고 돌려 세워버린다, 밑으로 꺾여버린다면 그때도 빠르게 우선은 수익 실현 전환하시면서
다른 종목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외인과 기관들 지금 최근 추이에서 매수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 안 들어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꼭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탑픽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매일 낮 12시에 방송을 해요. 정오의 템베거 방송을 좀 하고 있고, 매일 1시간씩 제가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경제방송 쪽이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종목 추천도 다시 새롭게 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아우딘 퓨처스를 사인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새롭게 포트에 좀 제가 진입을 시킬 건데요. 우선은 아우디 퓨처스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때 14,000원을 찍었었던 종목이에요. 네, 매출이 저 당시에 한 1,000억 가까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네. 쫙 얻어 퍼졌어요. 또 저 당시 또 왜 떨어졌냐면 중국 쪽 매출이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관시가 뭔지, 네, 애들이 돈을 안 줘요. 물건이 나가도.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빠졌는데 최근에 회사를 다 정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중국 쪽 매출 안 해. 끝이야. 더 이상 안 해. 정리하고 그다음 뭐합니까? 미국이랑 일본만 집중을 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해요.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는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충주에 공장이 있고요. 이 공장을 미국 FDA에서도 와가지고 다 보고 갔어요. 왜 보고 갔냐면 미국도요, 현재 보시면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지만 미국 화장품주들도요, 지금 상황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에서 들어오는 화장품 자체를 이제 다 거부합니다. 승인받은 화장품 맞습니다. 자, 아우디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미국 내 승인받은 화장품이 몇 개? 114개.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트코 매출 나가고 있고요. 아마존 매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의 오프라인 매장들에 쫙쫙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큐텐, 그 다음에 돈키호테, 그리고 그 외에 매장 수십 개 들어가고 있고,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이, 그런 매장들이 3만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현재 8,000개 이상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내로는 올리브영, 네,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보세요.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이돌, 세븐틴, 리더, 에스쿱스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에스쿱스가 지금 국내지만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월 말부터 해서 글로벌 쪽 홍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까지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약간 실적이 떨어지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주가가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주봉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주봉이. 이거 여러분 매수한다고 해서 이거 물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자, 차트 당겨볼게요. 이 종목 지금 매물벽 자체가 계속 길게 여기 보시면 1,600원대, 2,000원대 요 사이에 좀 많긴 해요. 근데 조금만 반등이 나와서 가볍게 튀어버리면 이 2,000원 넘어가면서 2,500원대 넘어가잖아요. 위로는 상당히 열려요. 쫙. 근데 매출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튀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차 전지 회사 갑진이라는 곳에서 이 아우디 퓨처스가 굉장히 힘들 때 도와줬어요. 유중도 찍고 매출도 주고 그 포인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디 퓨처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1,700원에서 1,850원대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위로 사지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로 제가 우선은 2,000원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3,000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짜리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아우딘 퓨처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 승인을 받은 화장품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방 룸이 많이 열려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